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강좌에 이어서 연쇄 법칙,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이제 증명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 자체가 좀 장황해요. 뒤쪽에 증명 과정을 보면은. 그런데 한 강좌를 잘 보시고 그 백지에 한 두세 번만 복기해 보시면은 뭐 크게 또 대단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칠판 보도록 할게요. 자, dy dx가 dy du, du dx가 됨을 보이시오. 즉, y가 f 합성 gx일 때 y 프라임이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임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이는 게 얘를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면 제가 이제 1강 그 도입부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치환의 과정을 통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제 얘가 되는 게 그러니까 du가 약분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약분이 아니에요. 지금 얘가 됨을 보일 거예요. 자, 얘가 됨을 보일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칠판을 한 판을 가득 채워서 결론적으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작과 끝만 톡 떼놓고 보니까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약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고등학교 때 이 합성함수 미분법 증명해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엄밀한 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증명하는 거는 그 이제 가운데 있는 gx가 이제 0으로 감을 좀 엄밀하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증명보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증명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인 거고, 혹시 학교에 그러니까 대학교 중간고사 때 뭐 이거가 이제 증명함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제가 해드리는 증명으로 해야지 그 고등학교 버전의 그 간략한 증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좀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자, g라는 함수가 제가 이제 그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g라는 함수, f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g는 x에서 u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f는 u에서 y로 대응될 거예요. 그걸 이제 한 판에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겠죠. x에서 u로의 함수가 g, 그 다음에 u에서 y로의 함수가 f.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할 거는 x에서 y로 가는 그 변화율 dy dx가 이제 이렇게 됨을 이제 u를 중간에 끼고 이게 됨을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자, 이쪽 파트는 제가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본 증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 한 가지 이론을 좀 정리하고 갈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자, 미분계수 표현하는 방법. 다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썰을 풀어간단 말이죠. 자, 대학교 미적분학을 할 때도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쓰는데 어떤 특정 증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고 약간의 그 순서를 좀 비틀어서 좀 그 기술을 하거든요. 자, 그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적절한 함수를 이제 설정해 볼게요. 자, 근데 저거랑은 잠깐 상관없이 적절한 함수를 제가 f라고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을 a,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자, b라고 설정을 하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임의의 점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간격을 좀 볼게요. 간격을 보면은 이제 그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죠.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의 간격을 델타 y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그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도입부는 아는 내용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연계된 내용이 이게 이제 요걸 바탕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끊기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요 두 점을 보세요. 자, 요 두 점만 보세요. 자, 요 두 점만 본 상태에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나타나 있는 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죠.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말로 읽으면은 평균 변화율인 거죠.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어릴 때 배웠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리밋 델타 x를 0으로 보낼게요.
지금 이 간격을 0으로 보낼 건데 구체적으로 이 선을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 점을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 제가 혹시 해서 하는 말씀인데 아시는 거라고 건너뛰면 안 돼요. 이걸 제가 여기서 확장해서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F'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지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분 계수가 된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동일한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도 당연히 맞죠.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기술합니다. 대학 미적분학에서. 그런데 얘를 다르게 기술할 거예요. 자, 어떻게 기술할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그걸 이제 한번 써볼게요.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F'이에요. F'.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차이를 다시 여기에 자, 위쪽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평균 변화율을 잡고 극한을 취해서 그게 순간 변화율이다. 이런 스텝으로 사고가 이어지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평균 변화를 잡고 극한을 취하지 않아요. 일단 평균 변화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순간 변화를 미리 또 잡아요.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그 차이를 뭐 기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그래프에서 봤을 때 육안상으로 이 지금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가파름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각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차이값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 차이값을 편의상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잠깐 설정할게요. 자, 물론 입실론 말고 다른 기호 설정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전공 서적 보면은 거의 다 입실론으로 했어요. 근데 뭐 굳이 다른 문자 잡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를 새로운 문자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도입을 해서 잠깐 이렇게 입실론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동원하냐면은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도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볼게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양변을 델타 x를 이제 극한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변 먼저 관찰해 보시면은 우변 보시면은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y에 델타 x 그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a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만 먼저 관찰해 볼게요. 우변을 관찰해 보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리밋 델타 x를 0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지금 먼저 이렇게 얘와 얘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써줄 수 있겠네요. 각각이 수렴하면 분리해서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F'A는 상수인 거니까 그냥 값인 거니까 당연히 수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수렴하는지 어떻게 하나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렴합니다. 얘가 어디에 수렴하죠? 얘가 당연히 F'A에 수렴하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F'A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쪽은 그냥 상수라서 그대로 쓴 거고 앞쪽의 수렴 값은 F'A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따라서 이제 좌변을 보시면은 좌변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죠? 그 양변에 동시에 리밋을 취하면은 결과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결과도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도 0으로 간다. 자, 요 결론. 자, 요 내용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수학적 기호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I.E 이렇게 쓰는 거는, 즉, 다시 말해. 그러니까 요 기호 앞과 뒤가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풀어서 쓰거나, 좀 표현을 살짝 달리할 때 이런 기호를 씁니다. I.E 이렇게 쓰면은 즉 다시 말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이 0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델타 x가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는 거. 문장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아이디어를 이제 크게 이제 바탕으로 두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증명을 들어갈 건데 자, 칠판이 부족해서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자, 요런 설정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동일한 내용을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이제 그대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B의 출처를 여기 이제 AB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AB의 출처를 좀 써볼 건데 AB의 출처를 G에 있는 B를 만족하는 G에 있는 B인 임의의 AB에 대해 임의의 X는 A 그 다음에 U는 B B에 대해 자,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지금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G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점 자체는 A, B 가로축은 이번에는 G는 X에서 U로 해요. X에서 U이기 때문에 가로축은 X, 세로축은 U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은 델타 X라고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에서의 값의 차이는 델타 U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함수는 G고 이 점은 A, B, A, B의 출처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축은 델타 X, 그다음에 세로는 요거 이제 차이는 델타 U 되는 거니까 자, 아까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를 문자로 도입할게요. 평균 변화율은 델타 X,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은 델타 U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U,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이 점에서 빨간색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G'A 이렇게 되겠죠. 얘를 새로운 문자로 도입을 할 거니까 입실론 이렇게 쓸 건데 제가 지금 동일한 이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입실론 1이라고 쓸게요. 뒤쪽에 입실론 2가 나올 거예요. 입실론 1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은 이 과정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 델타 X, 마이너스 G 프라임 A 지금 우변의 극한을 취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리밋을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얘의 극한은 G 프라임 A 되겠죠. G 프라임 A. 그 다음에 뒤쪽은 상수인 거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극한을 취해서 0 나오면은 얘도 극한을 취하면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1도 0이 된다. 즉 다시 말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1도 0으로 간다. 자, 제가 지금 박스를 칠 건데 뒤쪽의 증명 과정에서 요 식이 동원이 됩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1도 0으로 간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어보면은 카메라 저쪽으로 잠깐 좀 따라갈게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은 여기 이제 앞쪽에 x가 u에 대응될 때 함수가 g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한 거고, 그다음에 같은 논리로 뒤쪽 박스 보이시죠? u가 y에 대응될 때 f. 자, 요거를 이제 동일한 논리의 구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뒤쪽 네모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을 간략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함수가 f가 될 거고, 자, 두 점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번에는 가로축 자체가 U축이 되는 거고 세로축이 Y축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델타 U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간격은 델타 Y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의 지점은 아무거나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일단 먼저 U축에 해당하는 값을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의 값을 제가 B라는 값으로 지정을 할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B를 그대로 쓰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은 뭐 C라고 지정을 해도 되는데 그 답안에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B만 필요한 문자만 도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상황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자, 그 논리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죠. 두 개의 차이를 새로운 문자로 도입을 하시면은 입실론 2라는 걸 도입을 할 건데 입실론 2를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면은 평균 변화율은 델타 U에 델타 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은 저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함수는 F입니다. F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 값 자체가 그러니까 b인 거니까 자 b f 프라임 자 b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델타 u를 자 0으로 보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변의 식을 써보면은 자, 리밋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y 델타 u 빼기 f 프라임 자 b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극한의 계산해 보면은 리밋을 분배를 해서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 앞쪽의 수렴 결과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b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뒤쪽은 여전히 그대로 상수값 f 프라임 b 이렇게 돼서 0 됩니다. 따라서 리밋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리밋 델타 u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2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우변의 극한이 0인 거니까 좌변의 극한도 당연히 0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좌우변이 같다 그랬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델타 u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2가 0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칠판이 부족해서 칠판 좀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칠판 보시면은 앞에 제가 이제 그 논증했던 부분에서 필요한 식 4개만 딱 뽑아왔어요. 처음에 이제 필요한 식이 아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를 새로운 문자 입실론 1으로 도입한 식. 자, 요거 식이 아직 더 쓰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끌어낸 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때 이제 그 새로 도입한 입실론 1이 0으로 간다. 자, 요거 이제 쓰일 거예요, 뒤쪽에. 그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함수 f에 대해서도 입실론 2의 출처식이랑 그 다음에 델타 u가 0으로 갈 때 이번에 입실론 2가 0으로 간다. 자, 요 4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힌트를 잠깐 드릴 테니까 참고로 제가 재수생들이나 고3 수리논술 수업을 할 때 처음부터 답안을 작성하라 그러면은 애들이 답안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리면서 제가 애들한테 답안 작성 시간을 좀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까지 거의 반 이상 왔거든요. 그럼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자, 어떤 힌트를 드릴 거냐면은 이걸 그냥 잘 연립해서 이거 그 증명을 마무리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못할 것 같아서 조금만 힌트를 더 드리면은 얘를 델타 u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식을 델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요 두 식을 연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줄짜리 식이 나올 거예요. 그 식에서 이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요 극한의 그 상황을 적용을 하면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뭐 다 말해드린 건데 그냥 본인이 먼저 손으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막히는 부분 강의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일시정지하고 그 본인이 먼저 해보고 이어서 강의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시정지. 그래요. 한번 해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이 식을, 위쪽에 나와 있는 식을 델타 u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식을 델타 u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델타 u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델타 u는, G'A를 넘기고 델타 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1 더하기 G'A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식도 델타 y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델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델타 y는 자, f'(b) 넘기고 델타 u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2 더하기 f'(b) 그 다음에 델타 u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건데 잘 보시면은 두 식에서 델타 u가 공통으로 있네요. 델타 u가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델타 u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다시 위쪽에 있는 식을 아래쪽 식 델타 u 파트에 대입을 하면은 자, 준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입실론 2 플러스 f'(b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u 자리에 델타 u가 델타 u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입실론 1 더하기 G'A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남겠네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그대로 내려 쓸게요. 델타 y.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의 다 왔어요. 자, 요 식을 이제 끌어내고, 자, 그 다음에 이 식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는 그 y 프라임 dy dx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델타 y와 델타 x가 같이 있어야지 뭐 좀 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델타 x로 나눌게요. 양변에 델타 x로 나누면은 델타 y 그다음에 델타 x
델타 y, 델타 x는 어떻게 되냐? 입실론 2 더하기 f 프라임 b 다음에 입실론 1 더하기 g 프라임 a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는 그 목표를 좀 생각하면서 가세요. 그래야지 좀 방향이 좀 설정이 되는 거니까. dy, dx를 뽑아내야 돼요. dy, dx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식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야지 dy, dx가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양변에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양변에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좌변 먼저 써볼게요. 좌변 같은 경우는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지금 dy, dx의 정인 거죠. 자, 이거를 라이프니츠 기호로 dy, dx로 쓴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변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극한을 취해줄 건데 자, 우변 같은 경우는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2 더하기 f 프라임 b 다음에 입실론 1 더하기 g 프라임 a 이렇게 되는데 자, 어느 식을 보시냐면은 자, 카메라 좀 따라와 주세요. 이 식 한번 볼게요. 이 식. 지금 빨간색으로 V자 친 이 식 있죠. 첫 번째 줄 이 식을 보면은 델타 x를 0으로 보내잖아요. 그 델타 x는 내가 강제로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델타 x를 강제로 0으로 보내면은 지금 이 식에서 우변이 전체가 0으로 가겠네요. 얘는 뭐 상수인거고 얘도 상수인거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우변이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를 강제로 0으로 보내면은 얘가 우변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좌변 또 어디로 간다? 좌변 또 0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델타 x를 보내면은 델타 u도 당연히 0으로 갑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은 델타 u도 당연히 0으로 가요. 이 말 자체가 델타 u도 0으로 가는 거예요. 델타 u도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다시. 델타 x가 0으로 가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끌어냈던 결론인데 입실론 1이 0으로 간다고. 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은 입실론 1이 0으로 간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델타 u가 델타 x가 0으로 가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델타 u도 0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또 델타 u가 0으로 가면은 입실론 2도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건 내가 그렇게 강제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입실론 1도 0으로 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식에 의해서 델타 u도 0으로 가는 거고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또 연쇄적으로 자연스럽게 입실론 2도 0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델타 x를 0으로 내가 이렇게 보내면은 입실론 1, 입실론 2, 델타 u 싹 다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은 양변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은 델타 u도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1도 0으로 입실론 2도 0으로 갈 거니까 지금 여기 파트와 여기 파트가 다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파트가 다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식이 뭐가 되냐면은 참고로 f'b와 g'에 있는 상수입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남는 식이 f'b에 그다음에 g'A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다 왔죠. 그런데 B의 출처가 뭐였냐면은 B는 GA였죠. B는 GA인 거니까 F'의 GA 이렇게 될 거고 G'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B의 출처 자체가 AB라는 게 그 G라는 함수 위에서 임의의 점 AB에 대해서 이제 그 설정을 하고 이제 썰을 풀어서 다음이 성립한 거니까 이 A라는 거가 물론 썰을 풀 때는 이제 A라고 딱 지정을 해서 썰을 풀었지만 임의의 A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그 dy dx가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의 꼴로 합성함수의 미분이 증명된 거에 다시 말하자면은 그 연쇄 법칙이 증명된 게 합성함수의 미분이 증명된 게 연쇄 법칙이 성립함이 증명된 거랑 동일한 얘기라는 거를 제가 이제 1강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차시 강좌는 마무리할 건데 내용이 조금 장황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창의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증명을 뭐 그냥 백지 상태에서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나오고 그냥 나올 때마다 서술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이해한 선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그 백지에다가 한 2-3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랑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거거든요. 논리의 흐름만 잘 잡으셔서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엔 도입 후에 그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새로운 문자로 도입한다. 이건 이제 어릴 때 해본 경험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특히 증명 파트는. 그렇게 해서 자, 이번 차시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